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일까요? 비만은 질병이다. 질병으로 분류된 이유는 비만에 따라가는 합병증들이죠. 그래서 당뇨, 고혈압으로 대표되는 이 병들이 있을 때 이 병이 비만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을 치료하면 당뇨가 없어지는데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리 당뇨약을 써도 비만이 치료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비만 자체도 질병으로 인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이어트로 효과를 볼 수 없고 합병증이 있다면 보다 확실한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위장과 뇌과 전문의 서경원 교수와 함께 건강과 마음을 위협하는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예진 씨는 어릴 적부터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해보지 않은 다이어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요 현상 때문에 매번 의지를 상실했죠. 이대로라면 영영 살을 빼지 못할 것 같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식이나 운동으로 급하게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몸에서. 그래서 좀 다이어트 의욕이 확 상실이 되면 옛날보다 더 많이 먹는다던가 평소에 안 먹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 체중은 체질량 지수가 20 이상,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강예진 씨는 체질량 지수가 50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입니다. 비만이란 몸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서 생긴 병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수치가 35 이상이면 고도 비만, 40 이상이면 초고도 비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비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체중 증가의 원인과 합병증 여부를 확인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죠. 체질량 지수가 49 되시는 고도 비만이신 분입니다. 특별히 현재까지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합병증 등이 있으신 분은 아니지만 검사를 해보면 잘 모르는 당뇨가 나타나거나 또는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등의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진형 씨도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초고도 비만인데다 합병증까지 있어 비만을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살이 찐 것도 있지만은 그 당뇨 때문에 갑자기 당뇨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위나 혹은 이제 소장 우회술 하려고 검사 받으려고 입원해 있어요. 100kg 넘은 지는 제가 도로 100kg까지 좀 뺐다가 도로 늘은 지는 한 2년 상간? 체질량 지수가 40이 넘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48 가까이 되세요. 굉장히 높은 고도 비만인 거죠. 거기다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심장 문제가 있으셨던데 이게 이제 체중 감량을 동반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나 또 심장 기능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치료법들을 찾으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 방법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음 날 검사는 이른 시간부터 진행됩니다. 강예진 씨가 조금 긴장한 상태로 병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거의 저녁까지 금식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네. 아직 뭐 배고프고 목마른 건 없는데 방금 주사를 달아서 좀 긴장되고 그런 것도 있어. 기다림 끝에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피 검사부터 골밀도 검사, 위 내시경, CT 촬영, 수면 다원 검사 등 전반적인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며칠에 걸쳐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이러한 검사들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환에 악영향을 끼쳐 더 큰 수술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환자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마취를 하면 정상적인 호흡과 반사작용을 억제해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그 합병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합병증을 다루는 전문 의사들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을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환자에게 매우 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학제적으로 하지 않고 외과 의사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부족하고 또 그 결과를 이렇게 좋게 나오겠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진영 씨는 이제 심장혈관 조형 검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각별하게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 검사 빼고는 다 했어요. 조영술 혈관 검사. 제일 바람은 진짜 아무 이상 없는 거. 근데 식생활이 아무래도 제가 뭐 따지고 먹는 그런 그게 없어서 어쩌면 좀 막혔는 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조금 좁혀져 있거나 막혔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심장혈관 조형 검사는 X선을 이용해 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심장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진단합니다. X선 투시 영상으로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나머지 혈관들도 비교적 괜찮아서 수술하시는 거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한 거니까 걱정하시면 지혈만 잘 되면 되겠습니다. 뭔가 막힌 데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수술하는데 이상 없다니까 싹 이제 마음 놓는 거죠. 그때부터. 검사 다음 날 다학제 진료가 진행됐습니다. 다학제 진료에서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모여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수술 후에도 안전한 회복과 지속적인 체중 관리는 물론 대사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염증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위는 그래도. 김진영 씨는 당뇨병이 심한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인 루아이 위 우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을 주는 수술입니다. 되고 여기는 잔위라 그래가지고 루아이 위 우회술이라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당뇨병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뇨가 좀 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욕구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비만이 질병이라고 인식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이게 딱 그게 오는 게 질병이라고 제가 느끼는 게 움직임에 지장이 생기고 비만으로 인해서 병이 올 때 그때 이제 비만은 확실히 병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강예진 씨도 같은 날에 다학제 진료로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당뇨가 한 중간 이상은 됩니다. 7.6%거든요. 여러분 약을 2가지 이상 써야 되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수면 무호흡 지수가 한 10에서 한 17? 그러니까 1시간에 10번에서 17번 정도 무호흡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몰랐던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됐습니다. 강예진 씨에겐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다행히 체중이 감량되면 개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또 체중만 감량되면 충분히 당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절제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수술하면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교수님들이 그러셔서 조금 안심이 되고 오늘 와서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 뵙고 하니까 더 실감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금식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쨌든 모두 다 수술 후에 이제 회복을 위한 것들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4월 서경원 교수는 학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대만 타이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황치곤 박사를 만났는데요. 황치곤 박사는 비만 대사 수술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진들과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죠. 네, 저희 비만 수술을 가르쳐 주시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많은 교류를 해오신 닥터 후앙 선생님을 만나서 또 그동안 이 수술이 얼마나 또 발전했는지 또 저도 또 제 실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수술 장면을 생중계해 전문의들과 교류하는 라이브 서저리가 진행됐습니다. 서경원 교수는 수술실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외국 의료진들의 수술 방식을 눈에 담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는 수술 과정과 본인의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을 가졌죠. 대가들의 라이브 서저리를 우리가 같이 교류함으로써 수술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수술을 같이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고 있는 한국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정보를 교류해서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씨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생 제2막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서경원 교수는 수술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늘 수술은 위우회술입니다. 그래서 위를 조그맣게 만들고 2m 정도의 소장을 우회해서 밤 내려가는 길을 바꾸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배에 작은 구멍을 낸 후 뱃속을 관찰하고 치료할 때 사용하는 내시경인 복강경을 넣습니다. 위의 위치를 확인하고 식도 부근에서 작은 주머니 모양만 남도록 잘라냅니다. 남은 위는 소장과 연결해 주는데요. 위에 저장할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이 줄어들고 음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십이지장을 거치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큽니다. 다양한 합병증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위우회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위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먹는 양을 적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를 우회해서 흡수 면적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당뇨병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당뇨병이 동반된 고도비만 환자에게는 이 수술을 1차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예진 씨도 같은 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강예진 씨가 선택한 위소매 절제술은 루아의 위우회술처럼 복강경을 사용하는데요. 개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흉터가 작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을 뚫고 복강경을 삽입해 위를 소매 자르듯이 절제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이제 경과를 관찰할 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단순히 먹는 양이 줄어서만 체중이 감소되거나 당뇨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상부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위를 절제함으로써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식욕이 억제되는 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 수술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후 5일이 지났습니다. 강예진 씨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를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드시면 이제 좀 위가 찼다는 느낌이 드는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아주 원활한 편입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급성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도 발생하지 않고 잘 넘긴 상태입니다. 틈틈이 복도를 거닐며 떨어진 체력을 보충합니다. 아직은 생활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가벼워진 몸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걷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누웠다 일어나고 이런 배에 힘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상태고 걷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물론 퇴원은 하지만 당장은 힘들 것 같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몸 관리에 전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수술을 한 김진형 씨도 문제없이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사량이 확연히 줄어든 몸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받치고 네. 그렇게 식욕은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기 종류는 민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밥은 이제 최대한 많이 씹어서 먹는 쪽으로 양 작게 이렇게 먹어야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위를 강제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먹는 양이 감소됩니다. 이전처럼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도적으로 먹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들을 이렇게 습관화한다면 체중 감량을 아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현 씨는 몇 년 전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 지난 9월에 위 소매 절제술을 했습니다. 누워서 자면 숨이 막혀 앉아서 잠을 자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지난 8월 수술 전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서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양압 호흡기로 무호흡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비만 대사 수술을 했죠. 단적으로 1층에서 2층 계단을 올라갈 때 2층을 올라가게 되면 숨이 너무 차서 좀 쉬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등산이라는 걸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정말 하기 싫은 게 등산이었어요. 근데 살이 빠지고 나서 가족들하고 한 1km 정도 이 산 올라가는 등산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게 뭐 너무 힘들거나 뭐 그렇지 않고 할만하다. 그리고 주변 이제 가족들 특히 뭐 어머니나 장모님도 자아가 등산을 한다 이러면서 놀라시고. 수술 전에는 50을 훌쩍 넘기던 체질량 지수가 이제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술 전보다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승현 씨의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또 뭐 이렇게 좀 더 뛰. 그때 체지방 지수가 57. 그때 당시에 93kg이 체지방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72가 됐으니까 20이 지방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몸무게가 27kg 빠진 것 중에 지방이 20kg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운동을 동반하셔야 체중 감량이 잘 유지가 됩니다. 빠졌던 게요. 신경과 진료 역시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살이 과도하게 찌면 상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체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양압 호흡기의 압력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압기를 착용하고 나서 무호흡 수치가 1. 근데 이제 압력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지금 최대 압력이 14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 스스로 너무 비대해져서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짜증도 나고 나가기도 싫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애들이랑 뭐 놀이공원도 가려고 하고 있고 공원도 가고 산도 가고 뭐 많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해서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어요 보다 환자분들이 기뻐하시는 부분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친구도 못 만나러 나가고 밖으로 잘 안 다녔는데 이제는 밖으로 다니기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 큽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의 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나신 분들이 그 다음 오실 때는 저희가 먼저 누군지 못 알아보기도 하고요. 본인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혜영 씨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6개월 전 비만 대사 수술을 했습니다. 당뇨 때문에 수술을 결정했어요. 동생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큰 그게 영향이 있었죠. 당뇨 가족력이 있어 당화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높았는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만에 다시 다학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술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해 환자에게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고 앞으로의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족하시죠? 네. 교육받은 대로 잘 하시면 수술 전에는 당화혈색소가 6.7%였는데 지금은 5.9%로 혈당은 거의 정상이고요.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슐린의 양을 우리가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조사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한 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면서 당화 혈색소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체질량 지수도 비만에서 정상 체중에 인접했죠. 아니 뭐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이제 이게 유지하는 게 최고 그거죠. 운동 열심히 해야 건강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잘해가지고 이 건강을 이제 지켜야죠.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없는 고도 비만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질병입니다.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빨리 병원을 찾아 몸과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정말 환자의 건강과 마음의 문제가 함께 결부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질병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수술을 통해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자신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